안녕하십니까, 반갑습니다.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.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.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.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.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.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기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.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.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/7. Cause when we're together it feels like we're in heaven. If it will get dark you'll be my million stars. I know I can lean on you. 안녕하십니까,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, 투자자 여러분, 드디어 모셨습니다. 네, 각도기 TV 1주년을 맞아서 특별히 정말 모시고 싶었던 바로 그분, 바로 각도기의 멘토 중에 한 분이시죠. 서준식 숭실대학교 교수님을 각도기가 사랑한 투자자 코너에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. 서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모르겠습니다. 규모 면에서 구루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정에서는 분명히 구루틱하신 분이 우리 교수님이시거든요.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사실 공먹은 시장이었고, 어떤 면에서 보면 3월 이후의 시장은 올해는 사실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, 네네. 많은 분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어요. 그래서 그냥 뭐 본인은 어떻게 한다, 그런 것들 한번 좀 소개해 주실 수 없을까 싶은데요. 물론 뭐 제 철학은 쌀 때 삼키고, 네. 그리고 비쌀 때 뱉어라, 음흠.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. 저는 여전히 작년 그리고 올해도 그 철학에 충실히 네. 실행을 했었죠. 네, 한 가지만 여기서 잠깐 또 여쭤볼게요. 네. 최근에 뭐 주가가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고점 대비 한 7, 8% 정도 빠졌는데, 그러면 다른 분들은 이제 도탈에 빠져, 일반인들은 도탈에 빠져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.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손실을 입었다, 그것만 눈에 보이니까. 네. 근데 사실은 서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? 아, 기회가 오고 있네, 아니면 조금 내가 원하던 주식이 싸져서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겼네, 공간이 생겼네, 물론이죠. 오히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? 그렇죠. 네.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고요. 작년 코로나 때에는 폭락을 했고, 예. 당연히 그때는 또 매입을 많이 예. 하는 쪽으로 투자를 네. 많이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했고, 제가 코로나 사태가 났을 때는 음흠. 재산의 110% 정도가 음흠. 주식이었다.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식을 음흠. 투자를 했다면 지금은 한 8, 90%로 줄였다. 네. 생각보다 많이 안 줄이셨네. 그러니까 110%라는 말은 제가 한 10% 정도는 신용. 부채를 일으켰다는 그런 얘기도 네. 되고요. 그러니까 부채는 일단 다 갚고도 이제 현금을 한 10% 정도 음흠. 만든 그런 수준이었고, 네. 그래서 한 8, 90%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정도인데, 네. 지금의 상황은 그 정도라고 생각한다. 네네. 그래서 아주 그 거품은 아니고, 어허. 일부 종목들은 상당히 그 거품이 좀 있지만은 네. 지금 여전히 지금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는 싼 종목들, 네. 가치 대비 주가가 싼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. 네.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충분히 구성을 하면 뭐 재산의 상당 부분 그렇게 투자할 수 있다. 뭐 네, 보통 하여튼, 그러면 네. 여기서 이제 어떻게 매입을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사람들이 네네. 이해를 해주실 것 같은데, 보통 많은 가치 투자자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할 때 그 매수 목표 수익률이 네. 꽤나 높지 않습니까? 적어도 2배 이상 오를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주식을 사시지 않습니까, 보통? 제 같은 경우는 평균 1년에 한 15% 정도, 15% 정도의 기대 수익을 내는 그런 주식에 투자를 하죠. 그래서 네. 15%의 수익률은 10년에 4배 정도, 네. 4배 정도 오를 수 있는 그런 정도를 그렇죠.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5년에 한 2배 정도. 근데 네. 이거를 조금 일반 투자자들이 이해를 하시려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. 15%면 사실 삼성전자, 하이닉스, 무슨 현대차 뭐든지 다 15%는 위로 열려 있지 않아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실 수 있는데, 여기서 하나의 전제가 있는 거죠. 밑이 없는 15%시잖아요.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별로 없는. 그렇죠. 읽지 네. 않는 그런 확신을 가지는 네. 그런 주식에 투자를 하죠. 예, 15%로 목표 수익률이 높진 않지만 그렇다고 하방은 열려 있지 별로 않은. 네. 예, 네. 운 나쁘게 밑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 흔쾌하게 더 살 수 있는. 더 이상 가치 대비 더 이상 이 가격이 예. 더 떨어진다면 즐겁게 네, 즐겁게. 주가로 살 수 있는. 네. 근데 살 때 사실은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주식들 가격이 좀 빠지니까 약간의 그 인간적인 모습도 보여야죠. 그래서 기분 나쁜 거. 이거 왜 이러지? 이러면서 왜 이러지? 네. 네, 네. 그러면서, 네. 그렇죠. 거기서 15%의 그 목표 수익률은 높지 않지만 그 목표 수익률이 높지 않다고 해서 아무거나 사는 거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.
충분히 그 가치를 평가해서 그런 기대 수익률이 계산이 되는. 네. 그래서 가격이 더 빠지면 이거는 이제 16%짜리 주식이구나. 더 네. 빠지면 이거는 이제 18%짜리 주식이 되는구나. 네. 그러면 더 사야지. 네. 뭐 이런 식으로.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사실은 한국 주식들 중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영역이 꽤나 되지 않습니까? 꽤는 아니고요. 왜냐하면 제가 다루는 주식 그 채권형 주식이라는 게 네. 사실은 그 몇천 종목 중에서 네. 한 200, 300종목밖에 안 돼요. 투자 네.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주식 200, 300종목이고요. 뭐 그 중에는 그 삼성전자도 포함이 돼 있고요. 네. 하지만 그 중에서 가격이 충분히 지금 매입할 수 있는 종목은 사실 한 50종목 네. 지금 미만일 것 같아요. 근데 네. 그래 충분해요. 네네. 충분해요. 충분히 한 20종목 정도 그 정도에 집중해서 투자를 한다면 종목 수는 충분. 보통 그런 게 이제 지표로 가능하죠. 보시면 대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 올해 한 이익의 한 5배 또는 그 언더 뭐 이런 종목들이 많으시겠네요. 그러면 예, 그래서 그게 이제 퍼 부분이고 수익 가치 네. 내가 돈 버는 거에 비해서 가격이 싼 거. 네.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, PBR이죠. 자산 가치 대비. 자산 가치 대비 가격이 싼 거. 그리고 이게 혼재돼 있는 자산 가치 대비해서 가격이 싼 거. 이거는 네. 순자산 저평가돼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순자산 저평가된 거를 좋아하되 네. 어느 정도는 돈을 좀 벌어야 돼요. 네. 수익 가치도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주식들을 저는 이제 많이 좋아하고요. 네네. 그래서 어떤 건가 하면 이 회사의 자산 가치는 100억이에요. 네. 100억인데 5억을 벌어. 얘는 재산이 100억인데 5억밖에 못 벌어. 네. ROE가 5%밖에 안 되죠. 네. 그래서 ROE가 5% 이하인 거는 잘 안 사요. 저는 ROE도 중요한데 네. ROE는 5% 적어도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, 근데 100억에서 5억을 버는 주식은 좋은 주식이에요, 나쁜 주식이에요? 그냥 평범한 주식. 그렇게 좋은 주식은 아니죠. 그렇죠. 가격이 100억 재산인데 가격이 20억밖에 안 해요. 그러면 내가 지불하는 가격은 20억이고 내가 지불하는 거에 비해서 나오는 이익은 5억이니까 25%의 수익률이. 이게 이제 PER이죠. 네. 이거는 충분히 매력적이죠. 순자산 저평가되면서 어느 정도 이익이 되는 네. 그런 거를 잘 고르면 네. 좋은 그 효과를 낼 수가 있죠. 네, 그러면 대체적으로 뭐 저희 채널은 뭐 종목이나 이런 거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뭐 이런 쪽이겠네요. 금융가라. 금융주가 상당히 그 투자 비중에 네.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네. 최근에 또 건설가라. 건설은 제가 잘 안 하는 쪽이에요. 미래 가치가 어느 정도 측정이 돼야 돼요. 채권형 주식은. 채권형 주식이기 때문에. 그래서 어떤 주식을 조심해야 되냐 하면 사이클을 잘 타는 주식들. 조선, 뭐 기계, 반도체마저도. 건설은 사실은 네. 최근에는 사이클을 안 타기 시작했어요. 근데 과거에는 많이 탔죠. 그렇죠. 건설 경기가 좋을 때랑 나쁠 때가 굉장히 있는데, 그래서 그렇게 사이클을 타는 주식들은 미래를 회사의 재산이 얼마인지를 맞추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네. 그런 주식은 잘 안 하죠. 네, 아예 맞습니다. 빼버리죠.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팁을 얻으셔야 될 게 뭐냐면 다른 고수분들에 비해서 목표 수익률은 굉장히 낮으신 편이에요. 다른 고수분들은 나는 뭐 2배 이상 안 올라갈 거 안 해. 이런 분들도 꽤 되시거든요. 근데 지금 목표 수익률은 상당히 낮은 대신에 그러나 그 기준이 되게 엄격하신 거예요. 확실하게 갈 수 그렇죠. 있는 네. 그런 쪽만 하겠다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턴어라운드도 안 하시는 거예요. 지금 말씀을 들어보건데, 그렇죠. 그러니까 뭐 기계 조선 뭐 바닥이었는데 내년에 좋아질 흑자로 거야. 전환하면서 좋아질 아니 뭐 그런 거 제하고 생각 내가 어떻게 맞춰? 그걸 제하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따박따박하는 그런 주식, 그러니까 그걸 일컬어 채권형 주식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주식만 주로 투자를 하시고,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장점이 뭐냐면 너무 편해, 마음이. 맞으시죠? 네. 그러니까 아까 재산의 뭐 110%, 네. 재산의 90% 이렇게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네. 사실은 주식 시장 잘 안 봐요. 제가 옛날에 충격받은 게 있어요. 저 연락을 했는데 출근 전이신 거예요. 우리 보통 증권 업종에 있거나 이런 투자 업종에 있는 분들은 정말 새벽 출근이 일반적인데 일반 회사원보다 출근이 더 늦어. 그래서 깜짝 곧 장 시작하는데 그냥 관심이 없으셔요, 장에. 그걸 보면서 와, 이런 투자가 마음을 이렇게 편하게 하는구나.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교수님 투자 방법을 일반인들이 꼭 좀 따라했으면 좋겠다는 방식이에요. 마음 편한 투자 네. 방식이죠. 그건 네. 확실합니다. 제가 본 어떤 투자자보다도 마음이 편해요.
1등 그 부분에서 1등 그런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담고 싶고 그런 걸 어떻게 할 건가 그러려면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시계열이 네. 조금 기신가요? 시계열이 길죠. 열심히 이제 이익을 실현하면서 네. 매도하고 있는 주식이 있는데요. 네. 그 금융주고요. 네. 일부 정권주였는데 8년, 10년 정도 지금 10년째 됐죠. 보유하고 계신 지가? 10년 됐고요. 네. 그러니까 한 8년 동안, 8, 9년 동안 계속 모았죠. 작년 코로나 때까지. 계속 10년 동안 돈 생기면 사고, 돈 생기면 너무 싸니까 이해가 안 돼! 이러면서 또 사고. 또 어. 이게 뭐가 잘못됐지 왜? 하면서 또 사고. 네. 그런데 이제 저는 잘 아는 주식이니까 네. 너무나 안정적이고 회사에 대해서 네. 속속히 알고 증권사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. 우리가 네. 이 업종을 가지다 보면 네. 증권사 그냥 대충 재무제표 보면 돈 좀 벌었겠네. 네, 네. 이제 그쵸. 판단할 수 있듯이 그쪽이 판단이 빨랐죠. 그런데 그렇게 8년 동안 모았는데 작년 코로나 이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때 비해서는 지금 한 5배 가까이 그리고 코로나 이전 가격에 비해서 네. 이전 가격에 비해서는 한 3배? 네. 네, 그 정도. 그렇게 하면 연평균 가격이- 그게 한 15%는 넘으셨겠네요. 그거는. 15% 넘죠. 네.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배당을 한 7% 정도, 평균 배당이 7% 정도니까 네. 그것만 해도 10년을 투자하면 더블이에요. 그 다음에 3배 정도가 올랐으니까 10년 전보다 3배 네. 정도가 올랐으니까 이 더블에다가 또 3배 오른 이런 것까지 네. 다 포함을 하면 개 수익률이 15%보다 훨씬 높고. 훨씬 높죠. 근데 네. 이제 이런 주식을 이렇게 제가 사기 시작할 때 갑자기 오르는 주식보다 네. 계속 저평가 상태를 좀 유지하면서 그래서 계속 사모을 수 있는 시간을 줬다가 어느 순간 그게 가치와 가격이 만나주는 네. 이런 상황이 되는 주식을 저는 아주 좋아하죠. 네. 왜냐하면 충분히 큰 돈을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게 네. 되니까 네네. 그런 것들을 좋아하게 되고요. 10년 만에 뭐 3배, 2배 그런 주식은 많아요. 그러면 15% 정도 나왔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투자한 거에는 1년 전에 투자한 것도 있거든요. 그런 수익률을 다 연결해서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네. 수익률은 조금 더 높을 수 그렇죠. 있다. 예.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은 그렇지만 또 하나 여러분이 배우셔야 할 게 뭐냐면 목표 수익률은 15% 했지만 실효 수익률은 제가 보기엔 그보다 월등히 높으실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 시간 최근에 투자한 것도 그만큼 올랐고 과거 이렇게 평균해 보면 훨씬 높겠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15%만 해도 나는 만족해 그렇죠. 하면서 네. 사실은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마인드 컨트롤 또는 심리를 잘 지키는 방법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이것만 해도 네. 만족을 하지만 네. 근데 내가 잘 알고 투자했기 때문에 결론은 그보다 한 2-3배 뭐 이렇게 나. 그 목표 수익률이 너무 높은 분들은 많은 리스크를 떠안아야 되니까 네. 그런 잘못될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 네. 목표 수익률이 낮으면 굉장히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어요. 네. 이 정도 수익 내는 거는 네. 요즘 뭐 이런 거 정도면 네. 충분히 예. 낼 수 있어. 네. 그렇게 리스크를 크게 안 가지면서 네. 투자할 수 있죠. 그게 옛날부터 제가 이제 관찰을 해보면 부자들은 돈을 더 많이 벌어요. 그런데 자금이 적은 개미들은 돈을 못 벌어요. 네. 이게 개미들은 나는 이거 빨리 2배 만들어야지, 3배 만들어야지 네.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하지만은 결국은 마이너스가 나고 부자들은 내가 돈이 이만큼 되니까 나는 그냥 한 5%만 나오면 돼. 그런 부자들의 투자법이 이 사람은 분명히 5%가 나 5%만 나오면 돼 하고 투자를 했는데 네. 결과적으로는 10%, 15% 그렇게 수익률이 그렇죠.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예. 그래서 그런 마인드, 부자들이 투자하는 마인드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네. 여러분 제가 왜 저의 투자의 멘토라고 부르는지 좀 아시겠죠? 이 멘토는 좀 이제 그만할까요? 같이 늙어가면서 일반인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구루 같은 분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정말 귀하게 생각하시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듣고 또 듣고 정말 달달 외울 때까지 지금 말씀하신 이 투자법을 익히신다면 여러분들 노후가 편안하고도 따뜻하게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합니다. 그래서 정말 제가 보증하는 투자의 방법이기도 하니까요. 꼭 이 방법을 꼭 익히셔서 자기 걸로 만드시는 우리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투자자분들 되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.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서준식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이제 케인즈 하셔야죠. 케인즈.